유급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태도, 아이의 사회성,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양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유급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때요? 평상시에 친구와의 놀이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덜란드 유치원 아이들의 스스로 하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네덜란드는 만 4살이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는데요. 그 유치원이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덜란드는 유치원 교육이 모든 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이 무료 교육이고요. 공교육으로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이었던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만 4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유치원 과정이 2년으로 후룹 에인 뜨베이라고 네덜란드 말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1, 2죠. 전체 초등학교가 8년이에요. 그 과정에 2년이 유치원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있는 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유치원은 굉장히 정확한 어떤 정규 교과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처럼 정확한 시간에 가야 되고 정확한 시간에 끝나고 어떤 규칙적인 그런 유치원 생활을 4살 아이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유치원 과정이 제가 예전에 영상에 찍었던 것처럼 유급이 있을 만큼 유치원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도 아침 꼭 정확한 시간에 유치원에 가야 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스스로 아이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씻기만 잘해줘도 얼마나 편한지 엄마들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 엄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 아침 시간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이 깨우느라, 아이 옷 입히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항상 출근할 때 엄마들이 시간에 쫓기고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엄마들은 일찍부터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최소한 씻고 자기 옷은 입을 정도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요. 그러면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습관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제가 시킨다는 영상도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 일찍 자게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늦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빨리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럽의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8시 정도면은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방에서 놀다가 잠을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잠들기 전에 네덜란드 엄마들이 꼭 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와 함께 누워서 책을 꼭 읽어주는 습관을 거의 각 가정의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바빠서 집안일이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먼저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네덜란드에 살면서 우리 아이를 어릴 때 잠들기 전에 뭐 설거지든 집안일 뒤로 미루고 항상 들어가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엄마와 함께 누워서 그때 교감하고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그 책 속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아이들이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상상력도 하고 또 그곳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8시쯤 되면 일단은 저녁에 잠잘 준비를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책도 읽고 조금 자기 방에 놀다가 9시에서 보통 잠자리에 들어요. 늦어도 10시에는 자는 거죠. 그러니까 9시쯤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덜란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아침 6시 되면 거의 다 일어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씻고 또 차분하게 아침도 먹고 이렇게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늦게 자게 되면 늦게 일어나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스스로 또 자는 거.
엄마는 책 읽어주고 애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보통 엄마는 나오고 아이가 스스로 잠을 자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세수해서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엄마들이 그 유치원 같은 거 보낼 때 아이들 옷 가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 좀 엄마하고 옥신각신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 그 이렇게 뭐랄까요. 뭐 가져갈지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저녁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아침에. 특히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 옷 입는 부분들 엄마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저도 어릴 때 딸하고 옷 어떤 거 입을 것 때문에 좀 싸우다가 막 늦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유치원에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 저녁에 엄마하고 아들이 미리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날씨가 비바람이 불거나 특별히 아주 추워지거나 갑작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옷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엄마와 아이가 그것도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죠. 또 알아서 옷도 어느 정도 스스로 입죠. 엄청 편한 거죠. 네덜란드 엄마들은 특히 아침에 아이를 잘 먹이거든요. 우리는 아침에 대충 아이들이 못 먹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아침에 아이들이 6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면 다행히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또 먹게 돼요. 그래서 아침도 먹게 되고, 그래서 아침을 편안하게 엄마와 아이가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제가 참 옆에서 보면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유치원 다니면 정확한 시간에 가고 정확한 시간에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 개념에서 좀 느끼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엄마들은 유치원 4살 아이들에게 시간 개념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을 시켜줘요. 왜 또 더 그러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만 유치원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교과 과정이. 그럼 오후가 풀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 오후 시간에 이제 다른 거 배우러 가기도 하지만 오후 시간에 친구들하고 또 많이 놀아요. 그러면 친구 집에 엄마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시까지 내가 우리 아이를 그 친구 집에 데려다 주겠습니다 해서 보통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제 이런 식의 문화인데요. 그러면 아이가 그 친구 집에서 이렇게 놀죠. 놀고 마음껏 놀 수 있는데 놀고 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특히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가지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 인형에 옷도 입히기도 하고 남자애들도 블록 갖고 놀기도 하죠. 그러면 끝나고 올 때 엄마가 데리러 오는 시간을 5시다 그럼 5시에 정해놓으면 그 시간에 엄마가 데리러 가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아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가지고 놀았던 그 집안에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5시에 온다 그러면 아이는 놀면서도 계속 친구 엄마에게 시간을 물어봐요. 지금 몇 시냐고. 왜냐하면 10분 전, 15분 전에는 자기 엄마가 데리러 오기 전에 그 집에서 놀았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해주고 와야 된다는 걸 아이도 알아요. 왜? 네덜란드 아이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친구 집에 불편을 끼치거나 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기 전에 자기가 놀았던 장난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집에 네덜란드 애들이 친구들이 좀 많이 데려왔거든요. 그럼 친구들하고 놀게 하다가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10분에 15분 전이면 이제 10분에 15분 전이 엄마가 올 시간이야. 정리해야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리 예고를 하죠. 그럼 아이들이 그 시간에는 놀다가 정리를 다 하는 그런 습관들을 아이들한테 들여서 친구 집에 놀러 가더라도 우리 집에 아이들이 오더라도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서부터 아이가 자기가 놀았던 장난감, 자기가 어질렀던 것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갖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도 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집에서 하는 습관이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살 밖의 아이들에게 시간 개념의 중요성과 함께 꼭 가르쳐 줘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자기 물건에 대한 뒷정리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집에서부터 이런 스스로 정리하기, 자기 물건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도 결코 쉽지는 않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시간 개념에 있어서는 왜 또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저도 그랬고 수영도 시켰고 아이에게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바이올린을 어릴 때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 네덜란드는 한 번씩 해요. 수영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는 그걸 해야 되는 거를 아이들이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는 친구하고 약속도 미뤄야 되잖아요. 약속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시간 개념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네덜란드 부모들은 유치원 시기에 꼭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급이 있잖아. 유급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어떤 태도, 아이의 사회성,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양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유급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때요? 평상시에 친구와의 놀이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죠. 그래야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고 유치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은 네덜란드 아이들에게 사회생활의 첫 장이에요. 유치원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 앞으로의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대학교 앞으로 이 아이의 쭉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유치원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굉장히 기초 교육이 되기 때문에 또한 유치원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의 놀이와 아이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걸 배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4살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보다는 엄마가 아이를 함께 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아이에게 또 칭찬해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시기가 유치원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치원 시기에 기초적인 것들을 자리 잡는 시기니까 하나하나 아이가 모든 것들 집안에 하나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엄마가 식탁에서 상을 놓을 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스로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넓혀가는 시기가 유치원 교육 시기니까 이 기간에 우리도 아이를 너무 어리게만 보지 마시고 4살, 5살 시기에 아이가 스스로 자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엄마의 인내와 칭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유치원 아이들의 스스로하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